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며느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떠나고 1년 뒤에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끝엔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이 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전하지 못한 채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은 강명숙이었습니다. 73. 명숙 어머니는 평생을 자존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좋았고 학벌도 있었고 남편도 괜찮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명숙 어머니는 자기 인생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재민이를 그 자존심의 연장선으로 키웠습니다. 재민이는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명숙 어머니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도 그에 걸맞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민이가 데려온 여자는 명숙 어머니 기준에 한참 모자랐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대학도 이름 없는 곳을 나왔습니다. 집안 배경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식당 일을 하며 은혜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명숙 어머니는 처음 은혜를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이 촌스러웠고 말투가 조심스러웠고 눈빛이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명숙 어머니 눈에 은혜는 아들한테 기대려는 여자로 보였습니다. 명숙 어머니는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말고 다른 사람 만나라. 하지만 재민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은혜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선택한 거야. 명숙 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고작 저런 여자를 선택하다니. 결혼식 날 명숙 어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앞에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은혜가 인사를 하러 와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그날 신부 대기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은혜는 명숙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재민이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가까이 있자고. 은혜는 매주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갔고 청소를 했고 명숙 어머니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어머니는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가져가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짜. 다시 만들어 와. 은혜가 집을 청소하면 말했습니다. 구석구석 안 닦였잖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했습니다. 재민이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하지만 명숙 어머니는 아들에게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여자를 데려왔으면 내가 이러겠니? 시간이 흐르고 은혜가 임신을 했습니다. 명숙 어머니는 손주가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은혜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입덧이 심해서 힘들어할 때도 명숙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임신했을 때도 일 다 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은혜는 참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명숙 어머니는 처음 손주를 봤을 때 실망했습니다.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기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 애는 우리 집 핏줄 같지가 않아. 어디 닮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숙 어머니는 손주를 돌보는 은혜를 볼 때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애를 왜 그렇게 하나? 애가 버릇 없어져.
기저귀도 제대로 못 갈아. 젖도 제대로 안 나오나 봐. 은혜는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재민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할까봐, 남편이 엄마와 사이가 나빠질까봐.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4살이 됐습니다. 명숙 어머니는 손주는 예뻐했지만 은혜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은혜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명숙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지시만 했습니다. 그거 아직 안 됐어. 빨리빨리 해. 손이 느려. 은혜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명숙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손재주가 없어요. 제가 다 가르쳐야 돼요. 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습니다. 재민이는 그런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원래 저래.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성격을 제가 바꿀 순 없잖아요. 어느 날 명숙 어머니는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너 재민이랑 이혼하고 서연이 두고 나가면 안 되겠니? 우리가 서연이 키울게. 은혜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에서 살고 싶어요. 서연이도 아빠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나가요? 명숙 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나갈 데도 없으니까 버티는 거지. 은혜는 그 말을 듣고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은혜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온 건 재민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오다가 큰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은혜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명숙 어머니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숙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들이 죽을 리 없어.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문객들이 왔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혜는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 어머니는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어떻게 엄마보다 먼저 가니?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명숙 어머니가 갑자기 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은혜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명숙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잡아먹었어.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아들 죽였어. 은혜는 뺨을 감싸고 서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명숙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이모, 진정하세요. 지금 장례식장이에요. 하지만 명숙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재수 없는 년. 내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 안 죽었어. 은혜는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정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숙 어머니가 은혜를 밀치는 바람에 재단이 흔들렸던 겁니다. 은혜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영정사진을 주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사진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은혜는 끝까지 울지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은혜는 집에서 완전히 투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명숙 어머니는 은혜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은혜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은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은혜를 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어하니까 자기들도 불편했던 겁니다. 은혜는 그 집에서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딸 서연이만 은혜 곁에 있었습니다. 은혜는 매일 아침 일어나 서연이를 챙겼습니다.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명숙 어머니 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반찬을 만들어 뒀습니다. 명숙 어머니는 은혜가 만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내가 만든 건 먹기 싫어.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만들어 갔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유치원에서 놀다가 의식을 잃은 겁니다. 선생님이 119를 불렀고 은혜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희귀병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더 검사해 봐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최소 1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1억.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재민이가 남긴 보험금은 장례식과 빚 갚는데 다 썼습니다. 지금 은혜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혜는 명숙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아파요. 수술이 필요한데 돈이. 명숙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내가 알아서 해. 은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서연이는 어머니 손주잖아요. 명숙 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은혜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뒤 은혜는 조용히 집을 정리했습니다. 서연이 옷을 챙기고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명숙 어머니에게 짧은 메모 하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없어도 서연이는 어머니가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서연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명숙 어머니는 그 메모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결국 도망갔네. 역시 저런 여자였어. 친척들도 말했습니다. 애를 버리고 도망갔대요. 정말 몰상식한 여자네요. 명숙 어머니는 서연이를 데려왔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명숙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 버리고 도망갔어. 이제 엄마 없어. 서연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명숙 어머니가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까, 친척들한테 빌릴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익명의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 수술비가 전액 입금됐다고, 누가 낸 건지는 알 수 없다고. 명숙 어머니는 이상했지만 일단 안도했습니다. 서연이는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명숙 어머니 집 앞으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우편 소인은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명숙 어머니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혜 이름으로 된 진단서였습니다. 말기 췌장암. 진단일은 1년 반 전. 재민이가 죽기 2달 전이었습니다. 명숙 어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서류가 있었습니다. 수혜자는 서연이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서도 있었습니다. 은혜가 죽은 뒤 보험금이 서연이 명의로 입금됐다는 기록. 그 돈이 서연이 수술비로 쓰인 겁니다. 명숙 어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쓸 힘이 있을 때 써둡니다. 어머니께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미움받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어머니 눈에 제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재민 오빠가 저를 사랑해줬으니까요. 서연이가 있으니까요. 재민 오빠가 죽었을 때, 어머니가 저를 때리셨을 때,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아프셨던 거죠. 아들을 잃은 슬픔을 저한테 풀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이만큼은 꼭 살려야겠다고. 서연이 수술비만큼은 꼭 마련해야겠다고. 저는 제 목숨을 담보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는 보험 가입이 어렵지만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서연이가 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서연이 곁에 있으면 제 모습이 점점 나빠지는 걸 아이가 볼 테니까요.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부탁드립니다. 아이에게 할머니가 엄마 대신 엄마가 되어줄 거라고 그 말만은 꼭 전해주세요. 서연이에게 말씀해주세요.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엄마는 도망간 게 아니라 내 옆에 항상 있을 거라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 며느리로 산 시간이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민 오빠를 만났고 서연이를 낳았으니까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아프셨던 거니까요. 부디 서연이 곁에 있어 주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은혜 올림. 명숙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명숙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비워준 것이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손주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명숙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미워했던 며느리,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손주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명숙 어머니는 서랍에서 은혜 사진을 꺼냈습니다. 재민이와 은혜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은혜는 사진 속에서 조심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숙 어머니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명숙 어머니는 은혜의 사진을 들고 절에 갔습니다. 은혜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은혜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매일 아프게 했어. 명숙 어머니는 고개를 바닥에 대고 울었습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명숙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혜야, 내가 서연이 잘 키울게. 내가 서연이한테 해주지 못한 사랑, 내가 대신 줄게. 그리고 서연이한테 매일 이야기해 줄게.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그날 이후 명숙 어머니는 변했습니다. 서연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차갑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를 안아주고 웃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서연이에게 엄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서연아, 내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할머니가 못되게 굴어도 참았어. 할머니한테 화도 안 냈어. 그리고 마지막까지 너만 생각했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요. 명숙 어머니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어. 항상 내 곁에 있어. 명숙 어머니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명숙 어머니는 서연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은혜야, 내 덕분이야.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준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어. 명숙 어머니는 은혜의 사진 앞에서 매일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은혜야.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어느 날 서연이가 명숙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할머니 좋아했어요? 명숙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어. 할머니도 엄마를 사랑했어. 그 말을 하면서 명숙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명숙 어머니는 은혜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너무 늦게 사랑하게 됐지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그 말들은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후회는 너무 아프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